토트넘 허스퍼의 차기 감독으로 내정된 토마스 프랑크 감독, 그의 전술적 특성과 그가 이끌었던 브렌트포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토트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그리고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전술이 황혼기에 이른 손흥민 선수에게 어쩌면 역대 최고의 시즌, 개인 득점 기록은 물론이고 또 한 번 메이저 트로피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역대급의 시즌을 선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디테일한 전술 분석 컬럼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에서의 성공적인 지도 경력을 바탕으로 토트넘 지휘봉을 잡는 것이 현재 코칭 스태프 세부 협의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특히 프랑크 감독은 전통적인 자기 색깔 고수형 감독들과는 차별되는 적응형 전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 통계 분석 전문 매체 디 애널리스트는 적응력, 어댑터블, 효율성, efficient, smart, 명민함으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전술적 특성을 요약한 컬럼을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손흥민 선수가 왜 프랑크 감독의 전술에 최적화될 수 있는지,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우리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말은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2022-2023 시즌 종료 이후 했던 발언입니다. 당시 프랑크 감독의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하위 수준인 9,900만 파운드, 약 1,823억 원의 연봉 총액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9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당시 조금만 더 올라섰다라면 유럽 대항전을 창단 후 처음으로 참가할 수도 있었죠.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접근은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 2년 연속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연봉 총액과 리그 순위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프랑크 감독이 이끄는 브렌트포드는 그 공식을 지속적으로 깨면서 상위권 순위까지 도전했죠. 2022-2023 시즌 브렌트포드는 토트넘보다 불과 1점, 한 계단 낮은 순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당시 토트넘의 연봉 총액은 브렌트포드의 2.5배가 넘는 2억 5,100만 파운드, 약 4,622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프랑크 감독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가 입증된 것입니다. 프랑크 감독이 강조하는 실용주의는 분명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승격 당시에는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구사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2시즌 연속으로 볼 점유율 상위 5위 안에 들었고요. 정규 시즌 기준으로 최다 득점 2019-2020 시즌에는 80득점, 2020-2021 시즌에는 79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온 이후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했죠.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가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을 찾았습니다. 강팀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면 이길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수비적으로 다른 방식의 정면 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크 감독의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시즌 동안 빅6 팀과의 12경기에서 6승 3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프랑크 감독의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최근 토트넘의 감독 선임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던 상황, 토트넘 이사회는 매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과 콘테 감독은 너무나 수비 위주의 즉각적인 승리지향적인 전술만을 펼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점유율 축구를 지향했으나 때때로 너무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러나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철학에만 몰두한 나머지 유연성을 잃었고 결국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구단의 오랜 트로피 갈증을 해소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17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경질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럽 대항전에서는 실용적인 전환을 통해 성공을 거뒀지만 프리미어리그 부진이라는 치명적 대가를 치러 경질된 것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변화에 유연하고 적응이 가능한 감독을 선택하려 합니다. 프랑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에서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러한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브렌트포드는 그동안 4명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공격수, 닐 무페이, 올리 와킨스, 아이반 토니, 브라이언 음베모를 기용하면서도 이 모든 선수들에게서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매년 핵심 선수를 고액의 이적료에 팔았고 그때마다 프랑크 감독은 새로운 선수와 함께 다시 적응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점유율 축구에 집착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술을 매 경기 바꾸기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지나치게 예측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프랑크 감독의 전술은 더 다양한 변화를 지닙니다. 프랑크 감독은 과거 브렌비 감독 시절부터 점유율 중심의 전술을 구사했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롱패스를 활용한 보다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공격 방식도 병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 승격 후 지난 4시즌 동안 롱패스 비율이 20개 팀 중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타깃형 스트라이커인 아이반 토니가 떠난 이번 시즌에는 비록 13.1%로 그 비율이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상위 5위였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실용주의를 뒷받침합니다. 브렌트포드가 롱볼만 구사하는 팀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감추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지날수록 잉글랜드 챔피언십 시절에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스타일로도 조금씩은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죠. 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짧은 패스만 선호했던 팀 중 하나로서 롱패스의 비율이 7.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더 직접적인 플레이로 성공을 거뒀고 이러한 점이 바로 프랑크 감독 선임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브렌트포드는 볼 점유율은 낮았지만 결코 수비에만 치중하는 물러서서 내려앉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방 40m 이내에서의 공 탈취 횟수, 즉 하이 턴오버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6위였고요. 이 기록은 사실 5위를 차지했던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겨우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조금 더 선택적으로 효율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토트넘은 항상 프레싱만 시도하면서 시즌 내내 많은 부상, 높은 선수 부상률에 시달렸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당 평균 활동량이 111.5km,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6,043회로 모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이었지만 브렌트포드는 해당 기록에서 각각 프리미어리그에서 10위, 11위로 균형 잡힌 중위권이었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보다 체력 소모가 적은 전술을 활용하는 프랑크의 방식이 토트넘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크 감독의 전술은 효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앞으로 치르게 될 챔피언스 리그와 국내 컵 대회를 병행해야 되는 빡빡한 시즌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브렌트포드는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슈팅당 기대 득점 기록이 최상위권을 기록했고요. 슈팅 대부분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시도하며 실질적인 득점 확률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최적의 위치에서 슈팅을 하는 전략은 토트넘에서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브렌트포드의 2022-2023 시즌 슈팅당 기대 득점은 0.14골, 그리고 지난 2024-2025 시즌도 0.137골로 2021년 이후 지난 5년간의 팀들을 종합해서 집계했을 때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2위, 4위를 기록했고 2023-2024 시즌에도 0.127골로 상위 10위권 안에 든 것이죠. 게다가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이 77%, 2024-2025 시즌에는 절대적으로 지난 5년간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자리했고요. 2022-2024 시즌도 73.8%로 3위, 2023-2024 시즌도 73.5%로 6위. 브렌트포드가 승격 후 보낸 4시즌이 모두 지난 5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박스안 슈팅 비율을 기록한 팀으로서 지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득점 확률이 높은 슈팅을 굉장히 많이 때리는 팀이라는 것이죠. 세트피스에서도 브렌트포드는 지난 4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기준 가장 높은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득점 역시도 상위권이었죠. 총 618회의 슈팅 중에 슈팅당 기대 득점이 0.1골, 그리고 전체 기대 득점 64.7골에 실제 득점도 54골에 달했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모든 선수들을 박스 안으로 올려 공격적인 접근을 했고 이것은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에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 코치였던 안드레아스 게오르그손을 함께 데려오려고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다양한 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할 줄 아는 지도자이며 데이터와 효율성에 기반한 매우 현대적인 리더입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이번 결정이 리스크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에서도 프랑크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다른 방식으로 토트넘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프랑크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훨씬 더 활발한 리액션을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소리치고 지시하고 박수를 치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필요할 때는 경기 도중에도 전술 보도를 꺼내서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감독입니다. 그는 매 경기에 사전에 교체 계획을 세워두고 운영하면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는 디테일한 감독입니다. 2022년 1월 울버햄튼과의 경기 패배 이후에 주앙 무티뉴나 후백 네베스 같이 상대팀 선수와 언쟁을 벌이다가 퇴장을 당한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패배 후에는 침착하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몸이 불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그런 기분이 든다고 표현하면서도 감정보다는 냉정한 분석에 집중하는 감독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종종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했던 것과도 대조적이죠. 프랑크 감독은 승리한 이후에는 레드와인 한 잔으로 축하하며 승패와 관계없이 선수들에게 24시간 동안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크 감독은 문제 있는 인성의 선수는 배제한다는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고 선수들에게 항상 자신감을 갖되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부분의 경기를 4-3-3 포메이션으로 운영했지만 프랑크 감독은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바꾸는 감독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 첫 2시즌 동안 3-5-2와 4-3-3을 병행했고 특히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등 강팀을 상대할 때는 수비 시 5백으로 변환하는 등 공격적인 윙백 시스템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11월 맨시티와의 에티하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는 왼쪽 윙백 리코 헨리가 전진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골키퍼 다비드 라야는 롱볼을 토니에게 연결해서 그가 은베모에게 공을 떨궈주면 득점이 이어지는 패턴이 주요하게 작동했습니다. 경기 도중에도 전술 변경이 가능한 감독인데요. 3-4-3으로 경기 중 포메이션을 바꾸고 추격전에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개막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0-2로 뒤지던 브렌트포드는 당시 전술을 바꾸고 아이반 토니와 다실바의 골로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기본은 4-3-3이지만 상황에 따라 4-2-3-1로 전환해서 미켈 담스고르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면서 지난 시즌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담스고르는 위사, 은베모, 케빈 샤데로 구성된 빠른 전방 3인방 공격수에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걸 잘 활용한 것이죠. 브렌트포드의 수비수 벤 미는 2023년 7월에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프랑크 감독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며 항상 선수들의 아이디어도 듣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올라가도 되는지 물었을 때 프랑크 감독은 무조건 올라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라며 그의 일관된 전술 철학을 인상 깊다라고 기억했죠. 이러한 전술 리포트를 바탕으로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프랑크 감독은 직접적이고 또 빠른 공격 전개를 중시하는 만큼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침투력과 결정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압박과 체력 안배 전략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시즌에는 이러한 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세트피스 전술의 강화는 손흥민 선수가 2선 또는 박스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득점 옵션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도 득점에 관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크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 선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결정적인 피니셔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프랑크 감독은 브렌트포드 시절에도 4명의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스트라이커, 작지만 박스 안에서의 효율이 좋은 모페이, 윙어였지만 스트라이커로 변신시킨 왓킨스,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 토니, 왼발잡이 오른쪽 역발 윙어인 은베모를 각자의 스타일대로 활용해서 최고의 능력을 끌어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 역시 본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 전술 안에서 득점자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또한 프레싱 빈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많은 출전 시간과 챔피언스리그 병행 속에 또 한국까지 오가야 하는 대표팀 일정 속에 체력적인 부담이 컸던 손흥민 선수에게는 체력 안배 측면과 경기력 유지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크 감독의 부임은 토트넘의 전술적인 다양성과 실용성이라는 새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요. 손흥민 선수에게도 효율적인 득점 루트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선수로서 에제, 은베모, 세메뇨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은베모 같은 경우에는 맨유 이적이 유력하고 에제 같은 경우도 몸값이 너무 높은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옵션으로서 세메뇨가 언급되고 있는데 세메뇨는 왼쪽 오른쪽이 모두 가능한 자원으로서 또 이 선수가 왔을 때 토트넘이 실질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오른쪽 윙어 지역의 포지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솔랑키가 9번 역할 또 세메뇨가 오른쪽에서 윙포워드 전형적인 다이렉트 윙어 역할도 함께 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골을 넣는 역할에 치중하는 그런 전술이 될 수 있고 우독이든지 혹은 스펜스든지 돈리가 뛰든지 왼쪽 풀백은 왼쪽 사이드 역할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처럼 골문에서 멀어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4-2015 시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1년을 보낸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룬 것이 커리어의 완성이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전성시대, 우승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015-2016 시즌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전술과 프랑크 감독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시즌,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모든 이야기, 모든 경기 입중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의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 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